이곳 상가 한 바퀴만 돌면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도 만들 수 있다고 말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자상가가 중심이긴 하지만 한때 공구, 기계, 인쇄, 스포츠용품 등 말 그대로 없는 게 없던 도심 속의 만물상 세운상가. 종로와 창계천 사이에 놓인 세운상가는 과거 8동의 건물이 서울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는 대표적인 서울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이제 세운상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온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어요. 그 시장에 이렇게 이런 청계천 바닥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됐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운상가에 이게 건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사진으로 해서 이게 연도별 사진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세운상가 쭉 이어져서 이렇게 찍은 것들 옛날부터 역사가 상당히 있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쭉 봐와도 이게 옥상이거든요. 세운상가 이쪽으로 쭉 이어진 이게 남산이 보이잖아요. 남산 쪽 반대쪽 이쪽으로. 상가 1층의 오디오 가게들은 특히 이곳의 오래된 시간들을 엿보게 합니다. 지금은 오래된 물건인가요? 아주 오래된 것들. 수십 년씩 된. 이 제품은 1928년도쯤 생산된 영국제 그라마폰입니다. 구경 한번 시켜볼까요? 네. 이게 습기가 역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타운이었던 세운상가는 개발시대 불도저처럼 서울을 바꿔가던 김현옥 서울시장과 근현대 건축의 1세대 건축가 김수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1967년 11월 대통령이 참석한 준공식 이후 세운상가는 바로 서울의 명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 안에 최고급 아파트와 호텔, 가게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옛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이죠? 이게 방송국으로 처음 납품된 1세대 CDP입니다. 1980년 초에 생산되고요. 그럼 최초의 CD 플레이어? 그렇죠. 이 방송용으로 이제 CD라는 제품이 개발되었습니다. 해서 생산됩니다. 제가 이 나온 지는 80년, 80한 1년인가 2년도쯤 나와가지고 아직 지금까지 한 30년 했죠. 저 30년, 40년 하신 분들도 보면은 되게 젊어 보이세요. 음악을 좋아해서 좀 안 늙는 것도 있고 세운상가에 뭐 늙지 않는 전기가 흘러요? 이런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젊게 살죠. 아무래도. 저런 것들은 요즘 좀 구하기 힘들죠, 이제. 이제 저런 거를 이제 더러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 쉽게 말해서 지금은 전부 다 디지털이잖아요. 네. 아날로그 방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걸 찾는 분들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되는 것 같아요. 세운상가 생기고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세운상가 1세대이신 거네요. 그렇죠. 몇 분 정도 남아 계신가요? 지금 제가 알기엔 저희하고 같이 있던 사람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계신 상당수 분들은 그 80년대 되게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 향수죠, 말. 네. 옛날에 그 향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가전 메이커에 사실 여기가 생유상가 하면은 1번지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옛날 우리나라의 공학용으로 했으면 컴퓨터 나오기 전에 전문 공학 계산기 전문으로 했었던 거죠. 공학 계산기? 예, 유명했죠.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들 하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그 엔지니어들 하면 우리 이 상황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근데 노트북이나 이런 컴퓨터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사양길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80년대, 90년대 사이는 좋았죠. IMF 터지기 전까지도 정말 좋았어요. 어디 가서 주위 사람들 인사하다가 명함을 들면서 인사하면 아유 세운상가 계시냐고. 이제 그게 제가 막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그때 여기 이제 물자가 귀했으니까 올라오면서 이제 병사들이 교육하면서 가져왔던 물품들, 뭐 가스레인지, 뭐 카세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가 세운상가에서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됐고. 그게 몇 년도죠? 70년도 내가 막 들어왔을 때니까 70년도 거의 말까지 그런 특수가 있지 않았나 보고 이제 그걸 자극받아서 이제 가스레인지가 이제 우리 국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때쯤 이제 옛날에 지금 LG전자의 전신이 금성사에서 칼라 TV 14인치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판로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 상가에서 흘러나와서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하나 있으면 벽걸이 전화기가 노란색이나 파란색 있어? 빨간색? 빨간색하고 노란색 하나. 그러면 빨간색하고 또 뭔 색깔이지? 연중색일 때 빨간색하고 연중. 얼마인데? 가격 얼마야? 18,000원이야 이거. 요즘 새로 나는 거 저런 거 비슷해 사각짜리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지. 옛날 거. 그러니까 2만 원이랬는데 이건이 뭐 2만 5천 달라는데 여기 사장님이 또 싸게 줘서 18,000원 해줬어요. 맞아. 그런데 지금 이거 안줄 데 없으니까 그래. 알아서 샀어요 그냥. 예, 가세요. 상가 상인들의 대부분은 7, 80년대 이곳에 화려했던 전성기를 거쳐왔던 이들입니다. 청계천 보건공사로 상권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는 건 명실공히 최고의 장인들입니다. 이를 지금 이건 이제 뜯어놓은 상태 내부인데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코일이 4개가 있고 여기 회전축이 있는데 이제 이게 회전축을 이제 자석 NSNS를 갖다 붙이게 해서 이걸 갖다가 회전만 시키면 이게 이제 전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 생긴 거를 이제 배터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높은 전압도 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이제 천천히 올리면은 이게 회전이 되면서 이제 저기 전기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차박사로 통하는 차광수 씨. 센서라든가 무슨 회로를 이제 많이 파고 들어서 이제 그 기술을 많이 습득을 했는데 지금 또 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발전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발전기와 뭐 공기로 가는 자동차 그거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또 친환경 에너지에 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 갖고 그걸 목표로 해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주어진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뭐 만들다 보면은 이제 맥히는 게 많아요. 맥히는 게 많다 보면은 이제 제일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맥히는 부분을 이제 물어보러 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제 뭐 부품도 판매를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참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제자가 뭐 10몇 년 동안 했으면 엄청나게 이제 가르쳐 주는 이제 학생들이 많고 또 그 학생들이 또 후배들한테 또 연결을 시켜줘요. 여기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 본인이 소리를 잘하는데 여기서 본인이 소리를 완벽하게 기계나 사놓고 뭐 좋은 걸 가져와야지 그걸 가져와서 기계 좋은 거 줄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직접 물건까지 들고 이웃집에 안내해 주는데요. 한때는 국내 최대 가전회사들도 이곳 장인들의 실력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크로스 오픈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럼 일단 크로스 오픈을 하고 동작을 시켜봐야 되겠네. 동작은 저기 픽업 갈아야 돼요. 픽업 쏘게 들어가더라고요. 손이 빔이 있냐고
하고 있어도 아니 여기 임사님 구할 수 있어. 뭐 트러블 수리는 이 임사님이 완벽하게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이제는 컴퓨터며 각종 디지털 장비들에 밀려 보기도 구하기도 어려워진 오래된 아날로그 제품들. 그 오래된 추억들을 되살려내는 일도 이곳에서만은 가능합니다. 그 숫자하고 다 나오고 이런 거 다 됐는데 한 40초 읽다가 또 지금 못 읽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못 읽어요. 이게 지금 다른 데선 수리 못하는 거죠, 이거? 그럼 수리 아주 경력이 튀어나온 분을 하시는 거죠. 이게 30개가 한 봉인데? 20개씩. 20개씩? 이거는 1,550원씩. 아, 몰랐구나. 이거 말씀니까 그동안. 또한 부모대에서 읽어왔던 가업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의 그 국산 케이블하고 케이블에 필요한 그 플러그 단자들을 취급을 하고 있어요. 워낙 중국 제품,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니까 그래도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일본 중국 제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하이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신 분들이 이 집 제품은 그 믿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것만큼은 저희가 여태까지 여기서 쇠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희가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가 그리고 이제 그 일본에는 뭐 아키하바라가 메카였듯이 그쵸.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전자상가의 메카는 뭐 세운상가 이러고 저는 사회책에서 공부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활성화되면서 쇠락해진 세운상가. 그런 세운상가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한 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후보에서 벤처 사업가로 변신한 고산 씨입니다. 세운상가의 자리를 1년 반 정도 전에 잡았고요. 저희가 여기에 그 팹랩 서울이라고 디지털 제작을 할 수 있는 공용 제작소를 오픈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그 레이저 커터라든지 3D 프린터 또 테이블용 CNC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뭔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그 창업 지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아직도 세운상가 이 근처에 가면은 그런 재료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고 이 근처에 숨어있는 장인들도 많이 있고 뭔가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조 기반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예, 못 구하는 게 없을 뿐더러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죠. 뭐 인터넷에서 주문할 필요가 없고 바로 내려가서 그냥 사오면 되고요. 또 더 좋은 거는 내가 정확히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 모를 경우에도 가서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떤 거 사면 돼요? 그러면은 예, 거기 계신 아저씨들이 이게 되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녹아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걸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리고 또 이 세운상가가 사실 좀 쇠락해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잠재력을 다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새로운 그런 제조 산업,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제조업은 어떤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물건이 있고 그게 IT랑 접목이 되는 그 융합적인 제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고 이 인프라를 다시 좀 살려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청춘을 걸었던 일터이자 꿈의 공간이었던 세운상가. 개발시대의 상징이자 서울 최대의 종합가전제품 상가였던 이곳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손님 지금 보듯이 뭐 사가지고 나가는 거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교통편도 그렇고 상권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좋은 상권이 없어요. 지하철 있지, 땅속은 지하철 양쪽으로 다 있지, 버스 다 있지, 뭐 1호선, 4호선, 2호선, 뭐 몇 호선, 3호선, 5호선 다 있지. 그렇죠. 뭐 녹지축을 한다고 그래야지 세운산과 군을 전부 다 헐고 녹지축을 남산까지 연결시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1차적으로 실행된 게 현대산가 헐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세운산가를 헐어내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이제 치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홍보를 하면서 세운산가가 다 헐린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세운산가가 헐리고 좀 없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야 먼저 조금 그래도 좀 이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예전부터 여기는 지방하고의 거래가 많아요. 도소매 기능이 여기 이제 많이 이제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하고도 그런 게 많았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유통시장이 다변화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거는 내가 돌이켜보면 이제 청계천 복원에 있지 않은가. 상가의 철거 결정이 내려지고 다시 그것이 철회되는 과정에서 세운상가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현재 남은 대안은 인근 광장시장처럼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변모해가는 것뿐입니다. 광장시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까지 저렇게 활성화가 됐나요? 거기도 이제 쇠락해가는 재래시장인데 관광객이랑 뭐 구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협조를 하고 방송이나 뭐 이런데 이제 그런 매체들한테 이렇게 오픈이 되고 하다 보면 여기도 광장시장이랑 멀지 않잖아요. 같은 뭐 이제 뭐 관광 코스로서 뭐 상인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고 개발의 눈높이에서 보니까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하고 대화하고 상인들의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뭔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안에서 우리를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그런 거로 해서 그래도 적어도 전통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관하고.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정권은 전속한다고 그렇게 그냥 말만 그렇게 쓰죠. 그게 확정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7월달인가 6월달인가 여기 존치지구로 바뀐다 뭐 이래가지고 한참 그랬었잖아요. 그거는 서울시 계획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획을 공람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계획을 바꿔주고 그러려면 공람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공청회도 거치고 이런 절차적인 게 있는데 1차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계획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공람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쪽에 아까 그 이쪽 공원이가 뭐가 되느냐 이런데 그거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요. 이제 문화공원으로 바뀌면 저게 없어지겠죠. 지금 현재 있는 게 없어지고 뭐 공연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저희들이 뭐 벼룩시장 같은 것도 아마 활용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을 등록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향후 10년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 요건이에요. 근데 현재 상태로 가만히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는 정비구역에 속해 있어요. 세운상가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지금 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정비구역이라는 건 언제 흘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이쪽 군, 세운상가 군을 이제 보전구역으로 변경하려고 지금 공고공람까지 다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좀 무의미하게 돼 있는 이제 뭐 볼이나 이런 것 좀 씌워놓고 그래서 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이 아마 이번에 공고공람에서도 문화 광장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문화광장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전통시장 등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적으로 이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지원 사항들이 꽤 많아요. 지원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뭐 외장, 뭐 외부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 외부나 이런데 건물 외부나 이렇게 내부 이렇게 다녀보시면 많이 알겠지만 많이
낮고 예 그런 부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인 돈으로 우리가 해결하거나 그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제 지원을 받을 사항들이 꽤 많은 거를 전혀 지금 못하고 있고 다 포기 상태에 있다시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구심점이 되는 게 일단 확실한 무슨 전통시장 등록이 돼가지고 여기 우리가 좀 하면은 뭔가 좀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모멘텀이 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기억과 흔적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대 도시 서울. 그 도심 한가운데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세운상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이유는 그것이 평생을 바쳐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의 일터이자 꿈이 담긴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세우고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건 단지 차가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닐 겁니다. 그 차가운 건물 속에 묻은 서민들의 땀과 눈물, 삶의 보람이 진정 우리의 도시를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닐까요?